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이너 라디입니다. 이제 8월도 슬슬 끝나갑니다. 덥디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우리 3차 신경통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긴 요즘은 여름도 무섭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 에어컨을 어찌나 빵빵하게 틀어주는지 에어컨 바람이 제일 안 닿는 곳 찾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함께 있는 가족들도 고역입니다. 더워는 죽겠는데 저 때문에 집안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찬 기운은 저에게 있어 가장 확실한 통증 유발 인자 중 하나입니다. 마치 제 몸에 초정밀 온도계라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긴 하지만 어찌나 이리도 귀신같이 찬 기운을 감지를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제가 의식적으로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3차 신경통 특유의 찌릿거리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잘 살펴보면 살짝 공기에 냉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차 신경통의 통증을 심리적 요인, 즉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요인, 신체적 그리고 환경적 컨디션 두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요인은 한편으로는 서로 얽히고 설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에 어찌 보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오늘은 물리적 요인 중 신체와 환경이 복합된 상황인 냉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차 신경통과 함께 살아가기 책에서 3차 신경통과 자율신경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다 보시기 전에 꼭 책을 먼저 읽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3차 신경통과 함께 살아가기는 그저 한번 읽고 넘어가실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책을 읽는 독자는 물론 저조차도 가끔씩 통증에 자칫 침잠이 될 것 같을 때 꺼내서 읽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기에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 잘 압니다. 아니, 심리학을 전공할 필요도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까먹어 버리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자인 저조차도 제가 쓴 내용인 책을 다시 읽으며 스스로를 일깨우는데 하물며 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아팠던 때의 절박함 또한 잊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냉기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 3차 신경통은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서 균형이 깨진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교감신경은 추운 쪽, 부교감신경은 따뜻한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우면 신경이 바짝 서고 굳어지고 따뜻하면 신경이 느긋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을 받죠. 원래도 좀 추위를 싫어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더울 때는 덥고 땀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면 직방으로 통증이 파지직거리기 시작하니 사람 밑을 노르시죠. 저도 발병 초기에는 잘 몰랐습니다. 통증에 온 신경이 가는 나머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여러분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약간은 좀 시원하고 서늘하게 하고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냉기나 몸 안팎의 온도와 통증의 상관관계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미리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의 온도 1도만 올리면 암이 치유된다는 책이 있었지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만성 통증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 지독한 병이 낫겠냐고요? 어디 한번 올리고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아직 1도를 못 올려봐서 진짜로 싹 나을지 어떨지는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현대인의 식습관, 환경, 기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율신경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경쟁적이고 관계주의적인 한국 사회 자체가 사람에게 특히 더 큰 문화적, 사회적, 가정적 스트레스를 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 몸을 점점 더 차갑게 만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체온을 재보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36.5도는 되시는지요? 저는 제 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35.5도 정도에서 36도 사이에서 어지간히도 올라가지도 않다가 근래 들어서야 36.2도에서 4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략 0.5도 올리는데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간 몸 온도 올려보겠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앞으로 0.5도 더 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통증기일 때는 몸을 사리지만 통증이 없는 무통기나 통증이 덜해지면 그새 느슨해져서 발병 전의 습관대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고 경솔하게 우리의 병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까다로운 아이 하나 키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아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기도 한 그 어린아이를 잘 보듬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잘 키워서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그 아이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의 밸런스를 맞춰나가기로 해요. 오늘부터는 몸을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할지, 어떻게 몸의 온도를 올릴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단 제안 드릴 것은 첫째, 따뜻한 물과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같은 맥락에서 차가운 음료나 음식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둘째, 옷을 잘 챙겨 입는다. 춥게 느껴지지 않게요. 차라리 살짝 덥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족욕이나 반신욕을 주기적으로 한다. 단, 목욕 후 선뜻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온열기구나 온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운동한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실천 못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환자들의 양상과 상황이 하도 천차만별로 달라서 제 얘기가 모든 분들께 해당될지 어떨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냉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몸에 열이 많다고 해서 꼭 몸의 온도가 높다는 뜻은 아님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열이라고 하여 몸의 피부 온도는 높은데 몸 안쪽 온도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건강하기 그지없는 제 동생과 비교해보니 오히려 몸 안쪽 온도가 높은 사람들은 땀도 잘 흘리고 해서 피부는 오히려 서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몸 온도가 낮으니 땀도 잘 안 나, 배출도 잘 못하는 경우에는 피부 온도는 오히려 좀 뜨겁게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만일 여러분이 극심한 통증기에 있다면 특히 신경 쓰시고요. 무통기나 통증이 크지 않은 시기 또는 약으로 조절이 되거나 시술 등으로 통증이 괜찮아지신 경우라면 이럴 때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몸 안쪽의 온도를 올리고 몸의 기력과 체력 및 근력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일생을 걸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댓글로 그간 여러분이 냉기나 몸의 온도에 대해 느낀 점이나 경험 등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수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 뭐부터 얘기할지 정리가 잘 안 되는 지경이네요. 저도 아직 유튜브가 익숙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
시간과 컨디션을 조절하며 준비해야 하기에 아직 자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컨디션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제게 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